안녕하세요. 주호일의 워럭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미제 사건은 2006년 9월 6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박모 군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럼 다 같이 출발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52분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 4팀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소방대원이었는데 달동 A아파트 13층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에서 살해당한 듯 보이는 소년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업고 나온 소년은 그 집에 거주하는 7세의 박군이었는데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단단히 결박된 채였습니다. 구출한 소방대원이 급히 청테이프를 떼어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박군이 발견된 곳은 그 집의 큰 방이었는데 그 옆에는 불에 그을린 야구방망이와 식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박군의 사인은 질식사였고 오른쪽 뒷머리에 둔기로 한 차례 얻어맞은 자국과 뇌 손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견된 야구방망이에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기도에는 그을음이 약간 남아있었는데 이로 보아 범인은 박군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려치고 청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불을 지르고 도망갔고 박군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화재 연기를 들이마시고 숨졌다고 추정됐습니다. 발화 장소는 그 집의 큰 방과 작은 방이었고 범인은 진열대 위에 놓인 열쇠로 문을 잠그고 도주한 듯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7세밖에 안 된 어린 남자아이를 둔기로 때려 기절시키고 불까지 질러 죽였을까요? 사건 당일 낮 12시 38분 박군의 어머니는 박군과의 통화에서 학습지 선생님이 올 때까지 문을 잘 잠그고 있으라고 말했고 친구와 함께 집에 있던 박군은 알겠다고 했지만 정작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군 집에 놀러왔던 친구는 사건 직후 경찰에게 내가 집을 나올 때 박군은 TV를 보고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각선 방향 옆동에 살던 이웃도 오후 1시 45분쯤 박군의 집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문이 열려 있었는데 50여 분 뒤에 다시 봤을 때는 닫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2시 반쯤에 학습지 교사가 집을 방문했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 포스트잇만 붙여놓고 다른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9월 6일 오후 1시 45분에서 2시 반 사이 45분 동안이라고 추정됩니다. 도대체 아이는 문 단속을 잘하라는 엄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았을까요? 박군의 엄마는 아들의 그런 행동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홍면식범의 소행이 아닌지 가정해 보았습니다. 낯선 이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손톱 밑 등 범인의 DNA가 검출되기 마련이고 그 외에도 상처가 생기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학교폭력이나 원한, 가정폭력 등의 가능성도 상정했지만 박군은 비록 내성적인 성격이긴 해도 교우관계가 원만했고 부모도 타인에게 원한을 산 바는 없었습니다. 또 이날 박군의 집에 들렀던 사람들은 모두 범행 시각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둔 가능성은 바로 강도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복도식 구조였으며 입구는 물론 단지 내부에도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은 보안장치 없이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건 당일 박군은 집 대문을 열어놓았으므로 강도가 침입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강도가 문을 열고 침입해 시칼로 위협하는 바람에 박군이 저항하지 못했고 야구 배트로 한 차례 가격을 당한 뒤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마침 현장에서 화장대 서랍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 귀금속 5점이 사라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던 현금과 박군이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 과연 금품이 범행 목적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전과자나 중고등학생들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잡을 단서는 현장에서 사라진 당시 기준시가 100만 원의 귀금속 5점 뿐입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야구 배트와 식칼, 청테이프 등이 발견되었지만 거기선 범인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족적도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린 소방수에 의해 쓸려 내려가 버렸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서는 오직 범인이 가져간 귀금속뿐입니다. 경찰은 작물 전단을 발부해 이 물건들의 행방을 쫓았는데요. 울산 내 금은방은 물론 부산에도 작물품표를 돌렸지만 15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본래 이 사건은 2021년 9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른바 태완이법 덕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다행히 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훗날 피해자의 부모는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사했고 지금까지 자녀 없이 부부 둘이서만 산다고 합니다. 여전히 외동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이지만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갔고 경비원도 바뀌었기에 사건 현장인 A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본 사건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미제 사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주 5일의 워럭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